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전립선 조직 검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최신 영상 기술 MRI를 활용하는 방법하고요. 또 혈액 희석제, 그러니까 항혈전제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관련 자료들, 의학 연구 논문이나 전문가 합의문 같은 걸 바탕으로 핵심만 좀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 시간 목표는 이 전립선 조직 검사 과정이랑 또 관련 위험 요인, 그리고 항혈전제 관리의 어떤 핵심 원칙 같은 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네, 전립선 조직 검사는 보통 그 PSA 수치,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을 때 암을 확진하려고 시행하죠. 그렇죠. 예전에는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만 이렇게 검사했었는데 이제는 초음파를 보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을 얻는 방식, 경직장 초음파 유도 조직 검사가 기본이 됐어요. 아, 기본 방식이 바뀌었군요. 네. 그런데 최근에는 또 MRI 정보를 활용하는 그 표적 조직 검사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일단 그 기본 검사, 경직장 초음파 유도 방식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. 직장으로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보는 거죠? 맞습니다. 직장으로 그 탐촉자를 넣어서 전립선에 직접 보면서 하는데요. 초음파 염상에서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, 저에코 병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암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. 아,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요? 네, 뭐 세포 밀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꼭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요즘은 보통 한 12군데 정도 조직을 채취합니다. 표준적으로요. 12군데요? 꽤 여러 군데네요. 네, 전립선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정해진 위치에서 얻는 거죠. 통증 때문에 국소 마취는 거의 필수로 하고요. 아, 마취는 하는군요. 근데 이 합병증은 없을까요? 아무래도 좀 주의해야 할 게 감염입니다. 드물긴 한데 폐혈증 같은 심각한 감염도 올 수 있어서 예당적으로 항생제를 꼭 써요. 아, 항생제. 네, 근데 문제는 이 원인균 중에 대장균이 흔한데 이 대장균이 항생제의 내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좀 골치 아프죠. 내성균 문제군요. 네. 그리고 뭐 출혈 때문에 피오줌을 누거나 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하게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음파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 전립선 앞쪽 부분은 초음파로 잘 안 보이거나 놓치기 쉽거든요. 그리고 암의 악성도,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암인지를 좀 낮게 평가할 위험도 있고요. 아, 반대로 또 너무 덜 위험한 암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런 경우도 있죠.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암인데 발견되는 경우요. 그래서 이제 MRI의 중요성이 커지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MRI군요. 바로 이 지점이 흥미로운데요. MRI 기반 조직 검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? 그 다중매개 변수 MRI라는 건데요. 이게 여러 종류의 MRI 영상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요. 조직 구조나 뭐 세포 밀도, 혈류량 이런 걸 다 보는 거죠. 오,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요. 네. 그래서 암이 의심되는 부위를 그냥 초음파보다 훨씬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. PIRDS라고 그 암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는 시스템도 있고요. PIRDS요? 네. 이걸 바탕으로 딱 그 의심 부위를 정확히 겨냥해서 조직을 얻는 게 표적 조직 검사입니다. 표적 조직 검사. 그럼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?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인데요. 첫 번째는 인지생검이라고 MRI 영상을 의사가 보고 머릿속으로 위치를 기억했다가 초음파 보면서 아, 여기쯤이겠다 하고 찌르는 방식이에요. 아, 기억에 의존하는 거네요. 그렇죠. 간편하긴 한데 시술자 경험에 좀 많이 좌우되겠죠. 두 번째는 영상 융합생검인데 이건 소프트웨어를 써요. MRI 영상이랑 초음파 영상을 컴퓨터가 합쳐서 화면에 딱 표시해주면 그걸 보고 정확히 표적하는 거죠. 오, 기술이 더 들어갔네요. 네, 정확도가 훨씬 높죠. 마지막 3번째는 MRI 장비 내 생검인데 이건 아예 MRI 기계 안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. 와, 실시간으로요? 네, 이게 표적 자체는 가장 정확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또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기술 수준이 정말 다양하네요. 그럼 어떤 방식이 제일 좋은 건가요? 이게 또 비용 대비 효과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.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여러 연구들을 보면 표적 조직 검사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그 12군데 찌르는 체계적 조직 검사 있잖아요. 네네. 그거랑 MRI 표적 조직 검사를 같이 했을 때, 즉
병행했을 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중요한 암을 찾아낼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. 아,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. 네,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좀 다른데요.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생검 전에 모든 환자에게 MRI를 찍으라고 강하게 권고하는데 미국은 아직 재검 환자 위주고요. 그 영상 융합 생검 있잖아요. 그게 기술적으로 제일 복잡한 MRI 장비 내 생검이랑 비교해도 중요한 암 발견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서 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융합생검이요? 물론 MRI 영상 자체의 질이나 그걸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항혈전제, 그러니까 아스피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. 조직 검사할 때 이 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혈전, 피떡이라고 하죠. 그게 생길 위험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계속 먹자내 조직 검사 후에 피가 잘 안 멎을 수 있거든요. 출혈 위험이 커지니까요. 아, 정말 딜레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환자분의 혈전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, 예를 들어 심장 스텐트 시술을 언제 어떤 종으로 받았는지 이런 거요. 그리고 조직 검사 자체의 출혈 위험도 이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. 그럼 약 종류별로 원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네, 크게 보면 항혈소판제랑 항응고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는 출혈 위험이 낮은 시술이면 그냥 유지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좀 논란은 있어요. 클로피도그렐 같은 다른 항혈소판제는 보통 한 5일에서 7일 정도 전에 중단하고요. 5일에서 7일? 네. 그리고 항응고제 중에서는 와파린이 있는데 이건 효과가 좀 길어서 한 5일 전에는 끊어야 하고 피가 얼마나 묽은지 수치도 확인해야 해요. 혈전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은 그 끊는 동안에 잠시 헤파린 같은 주사제로 바꿔 맞는 가교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가교요법. 복잡하네요. 좀 그렇죠. 요즘 많이 쓰는 NOAC나 DOAC라고 부르는 새로운 경구 항응고제들은 좀 더 편해요. 약 종류나 콩팥 기능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만 중단하면 됩니다. 그리고 NOAC는 보통 가교요법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. 아, 그건 좀 다행이네요. 네. 약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도 출혈 위험에 따라서 좀 조절해야 하고요. 들어보니까 정말 환자마다 다 다르게 접근해야겠네요. 그럼 결국 약을 처방하는 의사랑 조직 검사를 하는 의사, 이 두 분의 소통이 엄청 중요하겠어요. 근데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지나요? 현장에선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아,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긴밀하게 소통해야죠. 근데 뭐 바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표준화된 지침 같은 걸 만들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. 하지만 결국엔 환자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환자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고 또 의사들끼리 서로 확인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네, 단순히 며칠 끊으세요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, 위험은 뭔지 이런 걸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전립선 조직 검사는 MRI라는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중요한 암은 더 잘 찾아내고 또 불필요한 진단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. 네? 그리고 동시에 항혈전제 복용 환자가 늘면서 이 출혈과 혈전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,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점. 네, 핵심은 결국 개인 맞춤 접근입니다. 어떤 조직 검사 방법이 나한테 더 맞을지, 내 혈전 위험도를 고려했을 때 약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, 이런 모든 결정 과정에서 의료진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,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개인 맞춤과 소통, 기억해야겠네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MRI 영상 판독을 더 잘 돕게 되고 표적 기술도 더 정교해진다면요. 언젠가는 모든 환자는 아니더라도 특정 환자 그룹에서는 그 12군데 찌르는 체계적 조직 검사 없이 MRI 표적 조직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까요?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